제가 민주당 운세를 좀 봤거든요. 점성학적으로. 민주당이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1955년 9월 18일이에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민주당인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국진당은 수십 번을 이름을 바꾸고 범죄자예요. 범죄자. 범죄자들이 이름을 그렇게 바꾸길 좋아해요. 왜? 그 이름으로 살아남지 못하니까. 국힘당은 끝났어요. 저런 범죄자들이 뭘 하겠어요. 미래 앞으로. 그런데 제가 민주당 운세를 좀 볼 건데 점성학으로 먼저 봤어요. 그래서 합쳐서 읽어드릴게요. 희한하네. 이런 리딩이 나오는 게 희한해요. 카드가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할 때 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그런데 속임수가 나오고 내부에서 누군가가 지도자가 사람들을 속였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파워 자리에 지도자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방송을 방해했을까요? 리딩을 한다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리딩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고 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이런 리딩이에요. 이게. 그게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뭔가 누군가와 딜을 치고 사람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되는, 이거는 정청래 지도자 당대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다. 뒤에서 어떤 백도어 딜을 했다. 그리고 역시 당원들 중에 의심을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지금 카드를 해설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으로부터 탈당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뭔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좀 변화가 좀 생길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돼요. 이재명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 리딩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는 끝을 내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변화를 내가 이 당을 바꿔보겠다. 이재명의 당은 끝이다. 끝장을 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이재명을 싹 씻어버리는 작전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미래는 이게 내 그 생각을 못했네. 이건 조국당하고 합치려고 하는, 조국당하고 합치고자 하는 그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영향력들을 발휘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의 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어나운스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몰래 흘러나와요. 사람들 뒤에서 이 조국 당과 합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당과 합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쫙 퍼지게 돼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보자면 새로운 지도자가 좀 정정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크게 흔들렸다. 흔들린 거 나왔어요. 굉장히 크게.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이재명의 당은 끝났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이재명의 자취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작전이. 이건 틀림없어요. 만약에 박찬대가 됐으면 그대로 고스란히 이재명 당으로 갔겠죠. 그 시대는 갔어요. 사람들이 아마도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아마도 2주 내지 4주 정도 기다리면 무슨 우리가 이 당과 우리가 합칠 것이다 어쩌다 이런 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할 거다 하는. 어쩌면 합칠 수도 있지만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 운세를 점성학적으로 본 거예요. 또 정청래가 당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카드가 카드가 쏟아졌어. 또 쏟아지네. 이건 뭐 뒤집어졌으니까. 당대표 자리를 자꾸 뒤집어지네. 당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 사람이 경험이 없이 혹은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운이 굉장히 좋은 카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리를 이거는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항상 걱정이 많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해설을 제가 하는데 아마 1년 동안 굉장히 아슬아슬한 일이 많지 않을까. 이제 재임될 수 있는지를 볼게요. 1년 뒤에 뭐 다음에 또 볼 수도 있지만 한번 볼게요. 정청래가 다시 뽑힌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어요. 제가 선물고 보셨잖아요. 어머, 똑같은 카드 또 나왔어. 어머 세상에. 너무 신기하죠. 아까는 지가 그냥 툭 튀어나왔었어요. 너무 신기하네. 타로로도 제가 볼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을 바라볼 때 경험이 너무 없고 일 처리가 너무 미숙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또 정청래가 지금 하는 일들이 윤석열이 어떻게 한국을 망가뜨렸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휙 하고 사라졌어요? 그 사람 내려갔다고? 똑같은 오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청래가 1년 하면서 그 남기는 레거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남기게 돼요.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영향력을 앞으로 잃게 되고 명예가 실추가 되고 당대표의 자리가 흔들흔들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더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대처하게 돼요. 이게 그 리딩이에요. 이제 제가 타로로도 볼 거예요. 타로를 보기 전에 앞서서 민주당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이. 민주당은 태양 자리가 민주당이 창당되었을 때 9월 18일 1955년 태양이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로 보면 이게 처녀 자리의 뜻이 있는 당이에요. 처녀 자리의 뜻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정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목표를 두고 집중하는 그런 뜻을 가진 뜻이 있는 당이에요.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근데 잘 맞아 떨어지죠. 민주당 정권하고. 그리고 수성 역시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수성이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strategy 뭐죠 그게? 뭘 할 때 체계적으로 잘해요. 이 민주당 사람들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당을 뭐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박살나지 않고 잘 흘러가는 거예요. 태어난 시간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마도 상승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 계자리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금성과 화성은 천칭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모니가 이렇게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려고 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고 외교적이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죠. 토성이 정갈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복종을 잘하고 또 삶의 투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당이. 근데 그래 왔어요, 사실은. 계자리에 천왕성이 들어가 있었고 또 사자 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세대를 아우르면서 움직이는 행성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진보당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보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진보당이 된 거예요. 왜? 보수라는 작자들이 친일 매국노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물고기 자리에 내년 3월 달까지 물고기 자리에 토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성이 민주당에 탄생하던 그 위치에 180도 위치가 돼요. 이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갈라지기 쉬운 그런 운세예요. 가장 강해질 때가 이 갈등이 폴러라이즈 되는 게 제일 강할 때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예요. 이게 언제냐? 선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정청래 의원의 운세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희한하게. 둘 다 이때 가서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건 혹시 정청래가 당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켜서 힘들어지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그때 생겨서 정청래가 같이 힘들어지는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때 가서 민주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돼요. 리더십도 나오네 여기서. 리더십도 제가 볼 때 찾아놓느라고 기억을 다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리더십의 자리도 흔들리게 돼요 이때. 그리고 국민들이 믿음을 그때부터는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목성이 개자리로 들어가는데 개자리에서 리오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내년 5월 달이면 리오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때 가서 조금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살짝. 다시 또 힘을 조금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만약에 선거가 5월 달 전에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국감당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뭔가 되게 시끄러워지는 그런 운세예요. 내년 5월, 6월 달이 되면 서서히 민주당이 회복을 해요. 또 2025년부터 내년 2026년까지 보면 제가 생각할 때 11월 후반이나 올해 내년 3월 달까지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될 거예요. 5월 달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서 처녀 자리와 결합을 해요. 민주당의 처녀 자리와. 근데 이거는 개혁을 하지 못하는, 개혁을 실패하는, 이게 실패하는 걸로 나와요. 혁명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민주당이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 초반까지는 토성이 민주당의 태양과 180도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갑자기 다크 호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개혁을 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굉장한 역풍을 맞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개혁은 사라졌어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명확하게 방송 3법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그때는 왜 그러지?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그냥 사탕 말림이에요. 진짜 개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천히 확실하게 모든 것을 청소할 수 있는 개혁을 하자 했는데 최민희는 밀어붙였고 정청래는 통과를 시켰어요. 개혁은 못해요. 제가 볼 때. 제가 질문으로 해볼 거예요. 정청래는 만약에 당을 이끌고 가면서 삐걱삐걱 심하게 하기 시작하면 당대표 자리를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감당을 못하게 돼요.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깨끗하게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뒤에서 더리 핸드든 뭐 백도어 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겨서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full progress chart를 뽑지는 않았어요. 이 정청래 의원의 태양이 계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탁탁탁탁탁 반응을 많이 하게 돼요, 앞으로. 그런데 문제는 당원들이 정청래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아마도 자위로 내려가야 될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토성이 정청래의 태양 자리와 90도 위치가 될 때는 리더십 그립을 잃어버리게 돼요. 놓치게 돼요. 내년 5월달 목성이 사자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지도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정청래가 이미 너무 데미지를 많이 받은 뒤에예요. 그래서 위험한 시기를 굉장히 잘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과 같은 이미지만 남기고 끝나게 돼요. 완전히 윤석열을 뽑아준 사람들이 다들 희망을 가지고 뽑아줬겠죠, 물론.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세요. 100% 자리를 내려가지는 않지만 지금 올해 말부터 3월 달까지 내년 70% 정도의 확률이 있어요. 내려갈 확률. 그때 사이에. 그만큼 좋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때가. 만약에 특히 당원들이 지지를 거두게 되면 완전히 힘을 다 뺏기게 돼요. 거기다가 토성, 해왕성까지 겹치게 되면 그게 더 강력해져요. 다만 5월달까지 잘 헤쳐나가면 연임을 어찌어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쓱싹쓱싹 도깨비 대동강 건너 같이 뒤에서 백도어 딜을 하고 지금 벌써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깨끗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국힘과 손도 잡지 않겠다 그래놓고 방송 3법 보면 국힘과 손 잡은 거예요. 개혁은커녕 개혁에 기획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방송 노란 봉투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근데 그거 땅바닥에다 버렸어요. 뒷전에다가 딱 쳐놨어. 여러분들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얼굴에다가 침을 뱉은 거예요. 네가 하던 거 다 뒤로 가.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해. 최민희가 밀던 거 딱 먼저 통과시키고 이재명이 하던 거 한 달 뒤로 밀었어요.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어요? 나를 욕하기 이전에 윤한용도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볼 때 정청래도 김명신과 윤석열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파워 헝그리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 늦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 다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느꼈을 땐 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그게 약해요. 약하고 또 너무 낡았어요. 사고방식이. 개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로 나는 개혁 이러고 떠들어요. 이재명이 언제 말로 나 개혁 이러고 떠들었어요? 이 사람은 계속 말로 떠들어요. 천천히 당원들이 신용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잃기 시작을 해요. 당원들로부터. 뭐 갑자기 큰 실수를 팍 하는 게 아니라 겹쳐져요. 자꾸. 작은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겹쳐지고 해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했딱 팥죽을 뜻이에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도덕적인거 했을 땐 도덕적이지 않거든요. 도덕적이지 않다는 게 이 사람 자체를 놓고 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숨어서 딜을 친단 말이에요. 여지껏 그래왔는 게 많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끊을 수가 있는가? I don't think so. 그리고 transparent 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다 안 하죠. 그리고 이거는 견뎌야 되는데 견디는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견디는 힘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문재인과 똑같아요.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 실수를 사과를 하지 않아요. 윤한용과 똑같아요. 적당히 넘어가요. 쏘리 제명이에요. 저 그거 보고 아차 싶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왜 진작 못 봤지? 그리고 아마도 당원들을 슬슬 내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 편들을 화를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데미지를 크게 남길 수가 있어요. 당에다가. 토성과 넵튠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기간이 11월 달이에요. 올해. 말로 인한 사과를 절대로 하지 않고 당원들로부터 신용을 잃게 돼요. 11월 달이 안 좋고 9월서부터 안 좋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요. 제일 안 좋은 건 9월부터 12월 사이예요. 무슨 실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실수를. 이 사람이 자기 실수한 걸 깨끗하게 받아들이면 탁 거기서 금방 털려요. 넘어가요. 사람들이 다. 실수를 좀 했어도 아유 저렇게 고개 딱 숙이고 엎드려서 실수 사과하는데 거기다 뭐 침 뱉을 거예요? 사람들이 점수를 높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아요. 비겁해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청래뿐만이 아니에요. 천지예요. 김어준도 사과 한 번도 안 했어요. 윤석열 우리한테 팔아먹고 문재인도 안 했어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쌍둥이 자리에다가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있었는데 수성이 개자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빨라요. 그리고 필터가 없어요. 이 사람도. 저도 필터가 없지만 저는 말실수 거의 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거예요. 과격하게 표현은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많이 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선거를 망치는 게 아닌가. 선거를 망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재명이 밭을 정말 탄탄하게 갈아놨는데 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수박들이 쫘르륵 하고 들어오면 민주당은 똥밭이 되겠죠. 금방. 이재명 하나 빠지고 나니까 당이 똥밭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김병긴 제가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은 너무도 무능력하고 그냥 일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정청래까지 당대표 원내대표 두 쌍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간다? 글쎄요. 서영교라고 별로 나을까요? I don't think so. 정청래하고 더 친하죠. 그 사람은.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이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다크호스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의 운세는 좋지 않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분의 생년월일 시간이 정확하다면 정청래나 박찬대나 뭐 거기서 50보 100보예요. 진짜. 박찬대 의원은 시끄럽지가 않다 뿐이죠. 그분이 내면으로는 굉장히 강력한데 그거를 피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늦게 나왔던지. 그런데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토성이 민주당의 그 당이 창당됐던 태양자리에 있던 처녀자리와 내년 3월달까지 180도 위치해요. 이게 뜻하는 게 태양이 뭐예요? 리더 자리예요. 리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리더를 뜻하는 거예요. 당의 리더 자리예요. 이게. 그런데 참 희한하죠. simultaneously 토성이 역시 벌고 자리에 있는 태양과 18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정청래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올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될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겨요. 이때 가서 대중들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게 돼요. 도전을 엄청 크게 받게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청래의 그 방향을 모두 다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너 내려와.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 끝났어 라고 할 정도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토성은 항상 대부분이 지도자가 바뀌는 걸 뜻해요. 그런데 토성이 태양 자리와 180도 위치란 말이에요. 대중들의 신임을 다 저버리게 돼요. 그리고 해왕성이 민주당의 처녀 자리에 있는 수성과 또 180도 위치해요. 이것도 안 좋아요. 이건 대혼란을 뜻해요. 그리고 메시지가 막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당이 쫙 갈려버려요. 폴러라이즈 돼버려요. 당이 완전히 분열돼 버려요. 그리고 수성은 통신을 얘기하죠. 그런데 넵튠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민주당이 우리가 도대체 왜 민주당이지? 그 설명도 못하게 돼요. 이때 가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다만 내년 5월달 후가 되면 목성이 사자 자리로 들어가. 이거는 지도자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에게 좋게 되겠죠. 다만 이때쯤 돼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든지 아니면 데미지가 너무 커서 과연 정청래가 다시 뽑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모두가 다 점성학으로 보는 추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정청래가 다시 재임될 확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보여주는 몇 달간의 모습 때문에 완전히 신용을 다 잃게 될 수가 있어요. 정청래가 그때까지 살아남는다 해도 당원들의 마음은 다 떠난 뒤에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뽑아주기에는 근데 당의 입장으로 보면 또 이 사람의 입장으로 봐도 목성이 사자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강력한 당대표 될 확률이 높아요. 점성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성이나 금성이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거나 또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거는 인기도 좋고 리더십
역량도 크고 자신감도 만만하고 뭔가 시작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토성의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 책임감은 있지만 또 견디는 힘도 강하지만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그걸 핸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해왕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사람. 이거는 토로스 에너지가 강하다든지 벌고나 토로스나 캐프리콘 사인이 있는 사람. 그리고 파이어 플레이스먼트. 불의 불. 에리스, 리오, 세지테리우스. 이런 사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제가 이걸 뽑느라고 머리털 빠지는지 알았네요, 진짜. 이렇게 하려면 1959년서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1970년부터 1975년 출생, 그 중에 그 나이에 가진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좋게 받아요. 아마도 숨어져 있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감이 나타날 확률도 없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갑자기 이렇게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될 거예요.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민주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내가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고 질문들을 제가 2편으로 나눠서 읽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